이제는 저는 그 삼국지 적벽대전 아시죠? 거기에 보면 조조의 군사에 대항해서 이 촉오의 연합군이 싸움을 이제 적벽대전 싸움을 하기 전에 무기가 없어요. 화살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제갈량이 아이디어를 내서 밀집배를 띄워서 그 공격해온다 착각을 한 조조 군사들이 화살을 그 밀집배에 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만 개의 화살을 모아서 그 화살을 다시 불화살로 만들어서 그 화살로 조조군을 섬멸시킵니다. 이게 유명한 적벽대전이죠. 제가 힘들 때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이 정권이랑 싸워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식으로 싸울까 이렇게 하면서 또 저도 병법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국지를 읽고 삼국지 관련 영화도 보고 또 드라마도 보고 이러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적벽대전을 보면서 제가 이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을 받는 이게 사실상 제가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정말 집요하고도 엄청난 그런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그런 탄압이었는데 그 탄압이 저는 10만 개의 제가 화살을 맞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0만 개의 화살을 맞으면 보통 죽죠. 저도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독한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죽지 않고 살았어요. 죽지 않고 살았는 그 자체는 저는 당연한 거다. 그는 아직 승리는 아니고 희망의 불씨를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제 등 뒤에 꽂혀 있는 이 10만 개의 화살을 이제는 하나하나 뽑아서 그것을 이 무도한 정권에게 불화살을 쏴서 제가 이 무도한 정권을 반드시 섬멸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만 개의 불화살을 몸에 꽂힌 채 화살을 가지고 불화살을 쏘는 전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만든 투사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무기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10만 개의 화살을 맞으면서 그 화살이 저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비유지만 실제로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법률가잖아요. 제가 그 1년 동안 탄압을 받으면서 그냥 받았겠습니까? 저에게 가해지는 이 무도한 정권의 그런 불법, 범죄 행위 하나하나 기록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판례를 찾고 법령을 찾고 증거를 다 확보를 해서 그걸 모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정말 몇천 장에 걸친 고발장과 증거를 첨부를 해서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발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갈 틈 없이 빈틈 없이 그들을 구석에 몰아서 도저히 이기에 대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치밀하게 밤새워 준비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이들에게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현재 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봤을 겁니다. 공수처가 감사원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작년에 제가 고발을 했고요. 고발을 처음 시작을 했고 작년 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공수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 고발인 조사죠. 그래서 제가 모은 증거나 제가 범죄 행위라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서 고발을 했고 그 내용을 공수처에서 다 확인을 하고 증거를 모으고 공수처도 그걸 철저하게 검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1년 동안의 수사와 증거 채증을 거쳐서 이거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판단 하에
은밀하게 수사를 했죠. 소문 안 내고. 검찰처럼 피의사실 흘리면서 장난치지 않더라고요, 공수처는. 그래서 공수처가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막 언론에도 얘기하고 우리 지지자들도 답답하다 하지만 그 시기에 정말 은밀하게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적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목덜미를 확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3주 전에 모든 준비가 끝나고 법원에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이 감사원이라는 기관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려면 법원도 살뜰립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은 감사원과 검찰이라는 두 개의 권력기관을 양축으로 해서 지금 사실상 권력기관을 이용한 공포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지탱하는 두 가지 축이 감사원과 검찰이라는 거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 지난 민주진영을 탄압하는 데에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밑돌고 폭락을 해도 이 정권을 버티고 있는 것이 이 두 개의 권력기관입니다. 그 권력기관의 한 축을 본진을 쳐들어가는 것은 법원도 살뜰리는 일이죠. 그러나 공수처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하니까 법원도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수처가 감사원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들어간지 아세요? 공수처의 전체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공수처가 작은 기관입니다. 우리가 좀 더 탄탄하고 좀 큰 기관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었는데 굉장히 미니 기관으로 만들었어요. 검사랑 수사관이랑 다 합쳐서 50 몇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기관이에요. 이 공수처에서 근데 제 사건에 대해서 특별수사본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공수처장 직속으로 공수처의 가장 엘리트 검사들과 수사관들로 이렇게 특수본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사건을 1년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쳐들어간 공수처의 인원이 모두 40 몇 명이에요. 공수처가 통째로 감사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수처도 조직의 명운을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한 것도 단군 이래 처음이거든요. 감사원이 이렇게 전체가 뚫린 것은. 압수수색이 했다라는 기사가 단 이틀 나왔어요. 이틀만 끝난 줄 아시죠? 지금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아마 다음 주까지 할 것 같습니다. 한 3주 이상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다 죽었어. 범죄자들은 다 반드시 법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무도한 그런 이 정권의 그 무도함을 상징하는 행동대장으로 나서서 민주진영을 탄압하는 데에 나선 그런 범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준비는 다 끝났고요.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가는 순간 그것이 제가 준비한 불화살을 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불화살은 지금 계속 쏘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고발 조치를 한 것은 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의 1급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감사원의 이 정권에 부역하고 행동대장으로 민주진영을 불법적으로 탄압에 나선 자들은 다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불법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저는 법률가잖아요. 그냥 불법인 것 같다가 아니라 증거에 의해서
판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법 위반을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꼼짝하지 못하게 걸려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범죄자들이고요. 불법을 명백히 저지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거도 아주 세밀하게 빠져나갈 틈 없이 준비를 해서 불화살을 쐈고요. 그거를 제가 공수처가 감사원에 쳐들어갈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적벽대전에서 그동안 저 혼자 혈혈단신, 아무도 의논할 사람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혼자서 싸웠는데, 마치 강남에서 제가 선거 시작할 때 혼자서 시작했듯이 그냥 혼자서 그렇게 했는데 연합군이 생긴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연합군 100만 대군을 몰고 적군을 진입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환호성을 지렸고, 드디어 이제는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인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과 그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을 버틴 거는, 그것도 승리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승리가 아니었다. 그냥 그는 법에 정해진 당연한 그런 일을 했던 거고, 버텨냈던 거고, 작은 희망의 불씨를 만들었던 거고, 이제는 거기에 제가 1년 동안 맞은 그 화살을, 이제는 적벽대전처럼 그 화살을 불을 붙여서 불화살로 범죄자들에게 반격하고 이제는 공격한다. 제가 공격을 해서, 이제는 공격을 해서 반드시 승리를 하겠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민주 진영의 우리를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그 승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승리가 멀지 않았다. 승리가 눈앞에 보인다. 그래서 이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두 축 중에 하나인 감사원의 범죄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울어지고 뚝이 뚫리는 겁니다. 물이 새는 겁니다. 벌써 감사원이 얼어붙었습니다. 감사원도 얼어붙고, 그걸 지켜보는 검찰, 이 정권, 대통령실, 국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맞은 화살이 불화살로 저들에게 갈 거라는 게, 저에게 된 잣대가 완전히 내로남불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저를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사퇴시키고 압박을 해서 사퇴를 시킨 것은, 이미 윤석열 정권의 검찰 사단이 문재인 정부 때 우리 환경부 대법원 블랙리스트 판결이 있는데요. 환경부 장관이 감사를 통해서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쫓아낸 것이 직권남용이다. 그거를 윤석열 검찰 사단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 사안을 권익위에 감사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저는 비록 물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부위원장이 물러났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사퇴 압박을 받고. 똑같습니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꼼꼼히 기록하고 증거를 채증하고 범죄 행위를 기록하고 판례와 법령을 찾고 1년 동안 그 공부를 엄청 했죠. 제가 완전히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걸 제 몸에 맞은 그 화살을 차곡차곡 모아서 쏴준다는 거죠. 법령에 의해서, 판례에 의해서 다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불화살로 쏘면은 그 불화살을 맞고 자신들이 했던 그 잣대를 들이대면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불화살은 범죄 행위를 반드시 심판할 수 있는, 그리고 저들이 저한테 준 무기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 많아요.
지금도 엄청 많고, 이걸 사실은 저한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통계 조작이다 이러면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장관이랑 청와대 실장 이런 분들을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20몇 분.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그리고 공수처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들이 저질렀던 불법, 하나하나 너무너무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화살을 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하나하나 기록하고 제가 맞은 화살을 뽑아서 불화살로 이들에게 심판하고 공격하겠다. 근데 제가 화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더민주 경북 혁신회의 우리 회원분들에게 제가 가진 화살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어요? 이 화살은 엄청 강력합니다. 저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비기가 담겨진 화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몸에 꽂힌 화살을 몇 개 이렇게 분량을 해서 나눠드려도 저는 여전히 많이 있으니까 제 몸에 꽂힌 화살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분량을 해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다 받으셨어요?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화살에 불을 붙여서 저와 함께 이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불화살을 쏘아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쏘아보실까요? 네. 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제 불화살을 분양하는데 좀 더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다 나눠드리려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무도한 정권 범죄 행위를,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검찰 출신이니까 누구도 나를 수사하지 못할 거야,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하는 이 오만한 정권에게 정의의 불화살을 우리 모두 함께 쏘아서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제일 앞장서서 불화살을 날려서 반드시 승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절실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제가 이래서 투사가 돼버렸습니다.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투사 같습니까? 고맙습니다.